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고요. 저는 그 지난주에 그 뮤지컬 붉은 정원을 봤거든요. 이게 이제 원작 소설은 그 러시아에서 유명한 작가 이반의 첫사랑이 원작 소설이고, 이 뮤지컬 내용은 원작 소설하고 스토리가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데 좀 많은 부분에서 각색을 했더라고요. 어, 일단 이 뮤지컬에서는 이제 붉은 정원이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장미를 가득 심은 정원을 얘기하는데, 이 무대가 장미가 가득 심겨져 있는 이 정원에서의 무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 게 참 기분이 좋았었고, 사실 내용상으로는 저는 이 뮤지컬을 본 다음에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원작 소설이 전 더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말고 원작 소설 네, 첫사랑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이반의 단편 소설인데, 이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맨스긴 하죠. 로맨스가 많이 나오는데, 초점은 그것보다는 이 첫사랑을 하는 사춘기 소년의 어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내면적인 성장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불륜 막장인데, 스토리도 재밌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작가가 글을 잘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시점은,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는 주인공 이 소년의 이름이, 어, 소설에서는 이게 소년의 이름인데 뮤지컬에서는 이제 소년의 이름이 이반이거든요. 작가 이름. 그래서 이반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러시아 이름이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 이반이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내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공감도 가고 또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주 내용은 우선은 이게 처음에는 회상을 하는 씬인데, 이 소년 이반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가지고 근데 독신으로 살거든요. 이게 실제 이반 이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 이반도 한 여자를 짝사랑을 했는데 첫사랑이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로 소설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독신의 그 이반이 자신이 소년 시절에 사랑했던 그 여성은 뮤지컬에서 이름이 진아예요. 예, 진아가 더 쉬우니까 진아라고 할게요. 예, 진아와 그 다음에 진아를 사랑했던 남자들, 진아가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제 회상을 하는 게 처음에 이야기예요. 회상을 하는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이게 그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첫사랑 이야기 해보자 그랬는데, 다들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이반이 자신의 첫사랑 얘기는 정말 재밌다라고 하면서 첫사랑 이야기 해주는 그런 식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
여자 진아는 진짜 예쁘기도 예쁘고 그 묘사에 의하면 키 크고 예쁘고 그런 여잔데 그런데다가 이제 성격도 보면 상냥하면서 어쩔 땐 냉정하고 또 장난기가 있는데 어쩔 땐 성숙하고 이런 게 공존하면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아를 흠모하는 남자들이 한 4명, 5명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성을 볼 때 약간 이런 이중성이 공존하는 게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상냥하기만 하면 상냥한 건 좋은 건데 뭔가 이제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고 또 뭐 장난기만 있으면 뭐 재밌을 것 같지만 또 너무 장난만 치면 또 뭐 진지한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양극의 성격이 공존을 하고 있으면 진짜 양쪽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게 매력있고 재밌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반이 진아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외모에서도 첫눈에 반했고 진아랑 이제 놀면서도 점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되게 갑자기 나오고 중간에가 많이 생략이 되는데 진아가 이제 남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진아 집에. 그러니까 이반의 집이랑 진아의 집이 옆집이에요. 근데 이제 진아의 집에 남자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오면 이제 진아랑 남자들 뭐 4-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게임하잖아요.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아가 이렇게 게임을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고 벌칙이 있잖아요. 이 지는 사람은 그럼 벌칙으로 이제 꽃으로 이마를 때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마를 때리거나 뭐 그런 벌칙을 주는데 남자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게임에서 이기면 이제 진아 손등에 키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진아가. 그 노는 무리에 이반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진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잘 놀다가 갑자기 이제 모임이 뜸해지고 또 진아가 이제 혼자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반의 경우에도 이제 진아를 사랑하니까 이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반이랑 진아랑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반 입장에서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진아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니까 진아가 누군가를 사랑하나 보다 이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사랑하지 이런 걸 막 추측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이반 집이랑 이제 진아 집이 있는데 이게 거의 뭐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 이제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반보다 다른 남자들이 눈치를 먼저 채거든요. 사실은 좀 이반이 눈치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가장 늦게 아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진다랑 이제 만난다라는 뭐 어쨌든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반이 이제 그거를 새벽에 이제 그걸 이제 감시하러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하러 이제 이렇게 몰래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랑 진아가 만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토리보다는 이런 그 첫사랑을 겪으면서 이제 그 묘사되어져 있는 사랑의 여러 속성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제 어, 흔히 느끼는 감정은 아니니까,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이 흔한 감정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생소한 감정을 이 소년이라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나이였으니까, 네, 그 이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처음 대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사랑은 이런 속성이 있지라고 하는 거를 저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뽑은 문장은 이게 앞부분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이반의 그 묘사예요. 내면 묘사예요. 이게 가슴 속에서는 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유쾌하기도 했다. 우스꽝스러울 만큼 긴장된 행복감이 온몸에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사랑을 하면 이런 어떤 행복감, 이게 설레는 행복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으로 제가 뽑은 거는, 이건 이제 좀 사랑이 더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반이 그 짝사랑이 더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진아 같은 경우는 이반한테 뭐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친구로서의 사랑이지 이성으로서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진아가 아빠를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좀 냉정하거나 이렇게 피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반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나의 미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나의 괴로움도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다시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면 같이 있을 때는 막 행복하지만은 그 사람을 못 보고 있을 때는 너무 보고 싶고 또 그게 괴롭잖아요. 사랑은 고통스러움을 동반하잖아요. 네, 그런 거고, 진아가 곁에 없으면 나는 아주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네, 정말 공감되어지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그녀만을 생각했고 나는 우울 속에 빠졌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그쵸,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괴롭고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공감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랑의 속성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나이다의 대사, 지나이다의 내면을 표현한 거예요. 지나이다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진아가 이반한테 시를 읽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구절이에요. 시를 이제 듣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아는 이러한 구절을 되풀이해서 말을 했다. 그래서 시가 좋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할 뿐더러 진실에 훨씬 가까운 것을 들려주니까. 저도 시를 좋아하는데 시에 감동을 받는 게 진짜 내가 표현하기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진실에 가깝게 이렇게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저도 시를 좋아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이다가 이제 유부남인 아빠를 좋아하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성.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감정은, 마음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을 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막 밀려오는. 그래서 사랑은 이제 불가항성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반이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진아의 상황을, 그러니까 진아를 보면서 이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대체 아버지한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자기의 장래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이제 유부남인데 이게 옛날이고 더 엄격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유부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진아가 나이가 이제 뮤지컬에서는 25살로 나오고 소설에서는 21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유부남하고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장래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계속 이제 아버지랑 만나면서 사랑을 하니까 왜 이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장래를 파멸시키는 건데 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하는가? 그게 이제 이반은 신기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자기를 이제 버릴 정도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것이 참된 애착이다. 어떤 종류의 인간들에겐 자기 희생도 감미로운 것이다. 정말 이제 사랑할 때 내가 희생을 하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랑하면서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한테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챙겨주고 싶고 내가 이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속성? 그래서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사랑의 속성에는 희생이 있다. 그래서 한 4가지를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점점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이게 불륜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거를 아내한테 들켜요. 불륜 관계가 들켜가지고 이제 이 가족, 이반의 가족이 다 이제 모스크바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그 후에도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이반을 데리고 한번 이제 말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반이 따라간 거죠.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데 어떤 뭐 숲속의 통나무집인데 거기서 이제 아빠는 이제 말이 두필이니까 이반한테 맡겨놓고 좀 기다려줘 그러고 이제 아빠는 이제 그 통나무집으로 가는 거죠. 통나무집이 있는지 이반은 몰랐죠. 근데 이제 마침 뭐 어떤 순경이 그 말 두피를 자기가 봐주겠다고 힘드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반이 여기서 맡겨놓고는 아버지가 간 길로 이렇게 가보니까 통나무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빠가 진아랑 만나는 거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뭐 말다툼을 하는데 이제 진아 목소리는 당신은 헤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진아는 이제 그 부인하고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해달라 이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그때 이제 아빠는 이제 말한테 휘두르는 그 채찍으로 진아의 팔을 때리거든요. 그러고는 채찍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진아 아빠는 진아를 사랑하지만은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걸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반이 이 진아가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난 상처에 이렇게 키스를 하거든요. 이렇게 입술을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맞으면서도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이반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진아가 모스크바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 통나무집이 모스크바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몰래 만나는 장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아빠가 모스크바에서 온 그 진아의 편지를 보고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 부인한테
진아한테 돈을 좀 주라고 부탁을 하고, 뭐 그렇게 어쨌든 무슨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며칠 후에 아빠는 사망해버려요. 사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대학을 졸업을 한 거죠. 지난 다음에 이제 진아가 다른 이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진아를 찾아가는데 조금 한 며칠 늦게 찾아가는데 그 사이에 진아가 이제 출산하다가 출산하고 죽은 거예요. 진아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고 이제 이 이반이 나중에는 이제 어 아 그래서 그게 이 이야기인 거죠. 처음에 이 중년 신사 이반이 이걸 회상하면서 했던 이야기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단편인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아빠가 그 이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반한테 편지를 남기거든요. 그때의 대사가 이거예요.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하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하라. 이게 사실 이 소설에서 매력을 내가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스크바 사건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사망하게 된 게 그 진화의 모스크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거에 대한 편지를 받고 아빠가 이제 사망을 하고 아빠 사망 후에 이제 엄마가 진화한테 돈을 주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모스크바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시점이 이반의 관찰 시점이니까 이반이 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설의 진화의 모스크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이 졸업 후에 이렇게 찾아가게 될 때 이반이 그때 진아랑 같이 놀았던 그 남자 우리 중에 한 명, 걔를 만나서 이제 진아의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진아, 모스크바에 있고 결혼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뭐 주소 알려주고 뭐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진아가 진짜 그 모스크바 사건 알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 소문 때문에 뭐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반이 사실 모스크바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사실 이제 이반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들보다 소식이 좀 느려가지고 항상 이제 읽어보면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아빠가 죽고 뭐 진아가 돈을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표현이 안 됐으니까 저 독자도 모르고 이반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읽었던 소설은 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사건의 전말을 결국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반의 시점에서 이반이 관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건의 전말을 다 모르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 이야기를 읽어도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다 몰라서 끝까지 궁금할 수 있겠다. 그거는 왜냐면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이반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내가 모스크바 사건이 뭔지 끝까지 모르는데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반의 시점에서 이반이 모르면 내가 궁금할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납득이 되면서 그냥 오히려 그게 작품을 더 수작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됐었어요. 네,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랑은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한 말이니까 아빠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뭔가 독이 있다. 그런 사랑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은 이중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결말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결말 아니구나. 약간 중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반이 이 진아를 이제 첫사랑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나는 이러한 심정을 언제건 다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생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자신을 불행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감정을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아 다시 또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더라고요.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감정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한 이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또 겪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은 또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똑같은 이번의 마음 그래서 공감을 느꼈던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 첫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의 감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단편인데도 어째 읽어보시면 정말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요. 문장도 잘 쓰고 내면 표현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